자,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요,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뭘 배웠지? 문자의 사용과 식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페이지 94쪽이라고 우리 아까 전에 폈었죠? 우리 페이지 94쪽 아까 폈었으니까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우리는 곱셈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페이지 94쪽이라고 했습니다. 94쪽을 보세요. 거의 93쪽이에요. 우리는 곱셈기호의 생략과 문자의 사용과 식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곱셈기호의 생략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야? 우린 곱셈기호, 이 곱하기라는 기호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 이때는 밑에 있는 조건들을 따라서 가야 돼요. 어떻게? 숫자는 문자의 앞에다 쓰게 될 거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파벳의 순서에 맞게,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 뭘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수는 괄호 앞에 쓴다. 자, 괄호 앞에 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괄호를 풀어낸다는 거야? 안 풀어낸다는 거야. 그냥 괄호는 그 상태 그대로 냅둬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2 곱하기 a라고 하는 친구를 옛날에 배웠지? 우리 계속 2 곱하기 a라고 썼었지? 그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냥 2a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야. 2a라고 쓰여 있으면 아, 2랑 a를 곱해줬구나 얘기를 해주자는 거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를 들어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쓴다? 아, 2a 제곱 b. 왜? a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거듭 제곱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때? a랑 b 알파벳의 순서대로 써줬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2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있었어. 곱하기라고 기호를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썼다. 미안하다. 선생님한테 곱하기가 좀 없어진 게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2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럴 때 어떻게 쓴다고?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이야. 오케이? 근데 어때? 내가 괄호 푼다고 했어? 안 푼다고 했어? 안 풀고 그대로 뒤에 그냥 써주는 거야. 알겠어? 민기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쓰는 게 뭐라고? 곱셈기호의 생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2번 문제 보면서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민기야, 제일 첫 번째 식을 봐봐. 2 곱하기 a 곱하기 마3이지. a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 a는 그냥 앞에 이렇게 a를 쓰면 돼. 그지? 숫자는 2랑 마3 두 개지.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우리 2 곱하기 마3은 몇이야? 그지? 마이너스 6을 그냥 그 앞에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마이너스 6 곱하기 a구나 인지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자, 우리 0.1하고 a의 제곱을 곱하는 a 곱하기 0.1 곱하기 a지. 맞아?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0.1. 오케이? 그 다음 곱셈기호 생략해서 a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0.a의 제곱은 안 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3번. 자, 몇 번 곱해져 있는지 보는 거야.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뭐야? x의 제곱. y가 몇 번 있어? 한 번 있지. 즉 y. 그리고 숫자 7분의 1까지. 이해했습니까? 민기 이해됐어? 일어나 너. 잠 졸 거면은. 자, 안 잘 거지. 졸면 이 깨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자.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3번 곱해져 있지. 즉 a의 세제곱이야. b가 몇 번 곱해져 있어? 1번 곱해져 있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내가 괄호 푼다고 했어? 안 푼다고 했어? 안 푼다고 했지.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x-9y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곱셈기호의 생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 요거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랑 x라고 하는 기호를 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 x 아니야. 마이너스 x 1도 같이 생략해 준다는 거. 알겠지? 이해했지? 이해했지? 이거를 꼭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따라왔죠? 자, 그 다음은 나눗셈 기호의 생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면 두 가지 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나눗셈을 생략을 하면은 뭘로? 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웬만하면 다 분수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a 나누기 4 같이 어떤 정수의 꼴을 띄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4분의 a라고 그냥 쓴다는 거. 그지? 근데 만약 내가 나눠주는데 유리수 4분의 1 같은 분수 형태를 띄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역수의 곱으로 바꾼 다음에 생략해 준다는 거. 이해했어요? 요것만 기억하면서 갑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3 나누기 x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누기가 있으면 뭘로 바꿔줄까? 역수의 곱으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자, 3 나누기 x야. 그럼 뭘로 바뀌어? 3 곱하기 x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우리 얘가 어떻게 되겠어? x분의 3이라고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 자, 그 2번 봐볼까? 뭐야? x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어때? 역수의 곱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x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여기까지 맞지 않냐? 맞아. 그 다음에 얘를 곱셈기호 생략하면 마이너스 2x. 괜찮지? 자, 3번. 마이너스 a를 나눌 거야. 뭘로? 8분의 b로. 즉 곱하기로 바꿔야지. 뭘로? 8분의 b분의 1. 8b분의 1이지. 8b분의 1. 전체를 한 번에 바꾼 거 잊지 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 8b분의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8b분의 a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 볼까? 자, 9를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꿔야 되지. 역수 뭐야? 3a 플러스 b분의 1. 괄호 채로 역수로 뒤집는 거야. 오케이? 얘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a 플러스 b분의 9로 바뀌는 거.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한번 봐볼까? 자, 우리 지금 뭐야? a 나누기 b 플러스 5지. 쪼개져 있어. 괄호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지. 그럼 그냥 해야 돼. a 곱하기 뭘로 바뀌어? b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5지. 최종적인 형태가 뭐야? b분의 a 플러스 5구나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5가지 형태의 변환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건 몇 번이야? 3번이 8b분의 마이너스 a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b분의 8a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래 내가 6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치고 꼭 확인하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다. 너네 이거 다시 푸는 적 없으면은 진짜로 그냥 새로 뽑아줄 거야. 이 페이지까지 그냥 맨 앞 페이지부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강조를 했었지. 지난 수업 시간 때. 왜? 어떤 것 때문에 강조를 했었냐면 우리 x 나누기 가로치고 y 나누기 z였어. 이 괄호라는 요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지. 왜?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얘를 최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맞아? 맞지?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뭐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아, x 나누기 그냥 냅둬. 왜? 괄호 안에 있는 y 나누기 z, 즉 z분의 y라고 계산을 먼저 해줬어야 되지.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누기니까 우리가 역수의 곱수로 바꿔준다는 거.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는 y밖에 없고 분자에는 x랑 z를 곱해주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다? 다 이해됐지?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왔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냥 내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는 생략이 가능하지. 덧셈 뺄셈 생략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봐봐. 내가 a 나누기 괄호치고 a 플러스 b 더하기 a 곱하기 마이 나누기 b야. 일단 우리 이 더하기라는 요소가 주어져 있는 걸 잘 봐야 돼.
알겠지? 왜? 요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쪼개놓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 1번 앞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봐볼까? A 나누기 A 플러스 B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역수의 곱수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A 플러스 B분의 A로 바뀌는 거.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걔한테 뭘 해줄 거야? 더해준대. 뭐를? A 곱하기 마히 나누기 B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B를 분모로 보내주고. 맞아. A랑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2A.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요거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어? 따랐어? 따랐어? 자, 그리고 얘 마무리해주면 뭐야? 그냥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2A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써주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덧셈은 우리가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캐치하고 넘어가시죠. 따라왔습니까?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가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문자의 사용과 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수량입니다. 어떠한 것이 내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수량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뭘로? 문자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제일 많이 봐줄 수 있는 걸 보고 싶으니까 11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3개의 A1인 과자를 5개를 샀어. 그럼 내가 얼마를 내야 되니? 라는 걸 물어봐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민기야, 너가 1,000원짜리 과자를 3개 샀어. 얼마 내겠어? 3,000원 내겠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구매하는 개수랑 내가 구매할 거의 각 금액을 곱해주는 거였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뭐라고 되어 있어? 3개의 A1인 과자를 몇 개 샀대? 5개를 샀대요. 맞아? 근데 어때? 1개의 A1이라고 했어? 아니야. 몇 개의 A1이야? 3개의 A1이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고. 1개의 가격은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과자 1개. 3개의 A1이니까 원래 A1이었던 걸 3으로 나눠준 거겠지. 맞아?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근데 그걸 몇 개 사는 거야? 5개 사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얘를 마지막으로 뭐라고 쓰면 된다? 3분의 5 A1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자, 1의 자리 숫자가 뭐래? A래. 그리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뭐래? B래. 그지?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숫자가 B라고 해서 우리는 A, B라고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우리 0.B 막 이렇게 안 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가 B구나. 그럼 우리는 보통 얘는 A 더하기 10분의 B라고 합니다. 왜? 우린 0.1이라고 하는 친구가 10분의 1이지. 맞아? 0.3이라고 하는 친구는 10분의 3이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생각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0.B라고 한 거잖아.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10분의 B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자, 한 개에 5,000원인 볼펜을 X개를 사고 Y1을 냈대. 그때 거스름돈이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Y1을 냈어. 맞아? 근데 내가 500원짜리 볼펜 X개 산 거잖아. 즉 난 원래 500X를 냈어야 돼. 그지? 그럼 어때? 얘네 두 개의 차액만큼 내가 돌려받겠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돼 안 돼? 다 이해된 거지? 자, 다음 네 번째. X시간 동안 4km를 이용했대. 자, 우린 거속시 하나 기억해야 되지. 뭐야? 속력과 누구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하나 제일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거리를 뭘로 나눠?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돼? 시간이 되지. 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지. 우린 이 세 개 다 인지하고 있지? 그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럼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내가 내 X시간 동안 4km를 이용했어. 거리가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네. 그리고 내가 속력이 궁금한 거지? 어때? 거리 4km를 뭘로?
x로 나누는 거지. 맞아? 이해했어 안 됐어? 이게 속력인 겁니다. 그래서 시속 x는 4km. 오케이? 자 마무리 5번. 농도입니다. 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수용체지. 수용체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야. 오케이? 자 뭐라고? 소금물 몇 그램? Y그램. 무슨 소금물? X%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풀기로 외워? 이건 약속했었지. 맞아. 일단 농도의 개념부터 한번 가보자. 만약 우리가 100g의 물에다가 오케이? Xg의 소금이 녹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X%의 소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이해돼 안 돼? 이해했지? 그럼 X%의 소금물이라는 것도 또한 뭐겠어? 100분의 X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소금물이 몇 그램 있대? Y그램 있대. 이해했어? 그럼 어때? 내가 이 Y를 실제로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XY.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겁니다. 일단 틀린 거 몇 번이야? 2번인 거지. 2번의 별표 쳐놔. 2번은 너희들이 한 번 더 꼭 복습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됐어?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3번이 어떤 게 이해가 안 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민기야, 너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1,000원짜리 과자를 3개를 샀어. 얼마 냈어야 돼? 3,000원 냈어야 되지. 근데 민기가 10,000원을 낸 거야. 그럼 얼마 돌려받아야 돼? 왜? 3,000원을 빼준 거지. 맞아? 마찬가지야. 너가 Y1을 냈어. 그래, 너가 내야 되는 금액은 500X였던 거지. 그러니까 2개를 빼준 거야. 자, 봐봐. 너가 1,000원짜리, 너가 500원짜리 과자를 몇 개 샀어? X개 살 거지. 그럼 얼마 내야 돼? 다시. 500원짜리 과자를 X개 샀어. 그럼 너가 얼마 내야 돼? 아니지. 500X를 내야겠지. Y가 왜 나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500원짜리 과자를 X개 샀어. 너 얼마 내야 돼? 다시. 너가 1,000원짜리 과자를 3개 샀어. 얼마 내야 돼? 3,000원. 500원짜리 과자를 X개 샀어. 얼마 내야 돼? 500X. 이해했어? 근데 너가 Y1을 냈어. 너 아까 10,000원을 냈어. 근데 너가 500X만 냈으면 됐었어. 그럼 2개를 어떻게 해주겠어? 빼주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그 낸 금액이 얼마로 바뀐 것 뿐이야? Y로 바뀐 것 뿐이야. 이해했어? 그 느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지? 다 이해됐지? 자, 그럼 15번 가볼까? 자, 15번이야. 집에서 출발해서 3km만큼 떨어져 있는 공원에 시속 Akm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카페에 들려가지고 10분 동안 음료수를 사고 다시 똑같은 속력으로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다고 해. 이때 집에서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걸리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시속 Akm로 가지. 그지? 어때? 또 나와서도 같은 속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우리 걸어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걸어간 시간을 한번 확인해볼까? 우리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야? 3km야. 맞아? 그걸 뭘로 나눠? A로 나눠. 그지? 그럼 이 A분의 3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그냥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있었어? 10분 동안 있었다고 해. 맞아? 그럼 어때?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2개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누구 왔어? 오늘 영생활에서 수업한다.
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근데 잘 봐봐. 얘는 시간이지. 얘는 분이지. 그지? 근데 우리가 다 빤지를 보면 다 뭘로 되어 있어?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네. 그럼 우리 분을 뭘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우린 10분은 몇 시간이야? 그치. 6분의 1시간이지. 맞아?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전체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할 수 있어? A분의 3 플러스 6분의 1 시간 걸렸구나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다 생략한 거야. 이미 우리 생략을 배웠잖아. 그럼 이제부터 다 생략하고 있을 거야. 곱하기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아니지, 곱하는데 곱하기는 있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약간 원래 우리 혹시 뭐 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해요. 아쉽네. 우리 약간 뭐 소설 같은 걸 보면 흑막이란 단어가 뭔지 알아? 흑막? 몰라. 드라마에서도 나올 텐데 모르나? 그럼 문제를 풀자.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많이 덥대.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6A 곱하기 2 마이너스 4A 제곱이 궁금하다고 하지. 자, A가 몇이라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6A 사실 뭐여서 6 곱하기 A지. 그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지? 그리고 곱하기 괄호 2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뭐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이겠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사실 제가 의미하는 게 요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하나하나 계산해볼까? 우린 괄호 안에 있는 친구부터 들어가야 되지. 심지어 거듭 제곱부터 처리해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제일 첫 번째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몇이야? 4분의 1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곱해지니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그대로지. 그럼 어때? 4랑 4 약분되면서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2 마이너스 1은 몇이야? 1이지. 맞아. 우린 이 괄호 안에 있는 친구가 1이 됐어. 그럼 1 곱하는 거 어차피 안 봐도 상관없잖아. 그럼 마무리 요것만 한번 봐볼까? 자, 마무리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3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6A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거니까 마3이겠지 뭐. 그지? 그리고 2 마사 A제곱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뭐 4분의 1이겠지 뭐. 그지? 이거 곱하기야. 그럼 약분해주고 뭐 마이너스 1에서 마3으로 나와. 똑같이 나오는 거지. 내가 왜 대분수 쓰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지 슬슬. 이거 뭐야? 4 곱하기 4분의 1인데 우리가 대분수로 보면 뭐라고 하겠어? 4분의 17이라고 하겠지. 그럼 이제 나한테 혼나는 거야. 알겠지? 어떤 걸 이해 잘못하겠어? 첫 번째 풀이 아닌 두 번째 풀이. 둘 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대입이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써주는 거야. 자, 6A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뭘 생략한 거야? 곱하기를 생략한 거라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6 곱하기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준 것 뿐이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게 몇이야? 마3인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또 곱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 2 마이너스 4A 제곱이란 친구가 있었지.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제곱이지. 맞아? 이때 우리가 A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써? 2 곱하기 2 빼기구나. 2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A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준 것 뿐이야. 이해했어? 괜찮아 이러면?
계산을 해봐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몇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몇이야? 그치.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랑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 얘가 몇이야? 2 빼기 1이니까 1이야. 맞아? 근데 잘 봐. 아니야. 6A랑 이 괄호도 곱해져 있는 거잖아. 6A를 몇이라고 했어? 마3. 우리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몇이라고 했어? 1. 두 개를 곱해줘서 마3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답 쓰지 마. 답만 쓸 거면 쓰지 마. 풀이 과정을 써, 풀이 과정을. 잘 이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답만 써놓고 그냥 맞았다고 하려고 그래?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풀어준 문제도 풀이 과정 없으면 난 그대로 그냥 그 페이지부터 그냥 다시 다 줄 거야. 일단 이거 필기하고 밑에 있는 문제 17번 문제 풀어보고 있어봐.
한번 봐볼게. 우리 x가 몇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x의 세제곱을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 지금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이제 슬슬 해야 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이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x만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로치고. 이해했어? 따랐지? 이때 내가 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몇이야? 1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4까지 신경 써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거. 오케이? 따랐어? 자, 다음 3번. x분의 1이지? 우리 x분의 1이라는 거는 누구의 역수야? x의 역수지.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x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다음 4번. 7x 플러스 6입니다. 맞나요? 자, 이때 x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7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이겠지. 그지? 우리 7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입니까? 마7이지. 그지? 그리고 마7과 6을 더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 오케이? 자,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2-x의 5승입니다. 근데 2-x의 5승인데요. 우리는 x의 5승, x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즉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뀌겠지?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전체 5승. 맞아? 근데 어때? 우리 마이너스 1의 5승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우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로 바뀌지? 즉 우리 얘야 뭐였어? 2 더하기 1, 3이었었구나. 그럼 다른 거 하나 누구야? 5번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갔어? 제곱 이런 거가 잘 알려는데 응. 계산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자, 다시 2 빼기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요거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해됐다며. 그 2 빼기 마이너스 1이지. 그 우리 빼기 있어 없어? 없잖아.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이해했어? 그래서 3. 이해된 거지?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활용이야. 그냥 문제에서 의미하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면에서 초속 30m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공이 있는데요. 그 공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30t-5t 제곱이라고 하는 높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맞아? 자, 봐봐. 내 공을 위로 던졌어. 맞아? 그랬더니만 몇 초 후에 t초 후에 높이가 3t-5t 제곱이래.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몇 초 후야? 3초 후지. 맞아?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린 t초 후에 높이가 알고 있는데 3초 후면 좋겠다. 아, t가 3일 때. 그지? t가 3일 때의 높이 30t-5t 제곱이 궁금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t 3 대입해 줘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30 곱하기 3이지? 맞아? 맞아? 쏘리. 마이너스 5 곱하기 t. t가 3이니까 3의 제곱이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우리 30 곱하기 3은 몇이야? 90. 빼기 5 곱하기 3의 제곱은 몇이야? 9지. 그지? 5 곱하기 9는 몇이야? 45지. 그죠?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뭐인 거야? 90 마이너스 45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다 이해됐어? 그럼 얘 몇이야?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갔을까? 이해됐어? 멍하길래. 여기까지 한번 잘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 한번, 24번 문제 한번 볼게. 자, 2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xy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어. 오케이? 자,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뭐야? 2분의 1 곱하기 누구야? 높이. 맞지? 그리고 곱하기 뭐야? 아랫변. 그리고 윗변. 합이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이때 우리 높이가 몇으로 주어져 있어? 4로 주어져 있지. 그지? 아랫변은 뭐야? y. 윗변은 x. 여기까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곱셈기호 생략해줘야겠지. 근데 우리 2분의 1과 4 곱하면 몇이야? 2가 되지. 맞아. 그럼 우리 예시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2 괄호 치고 x 플러스 y.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이게 뭐야? 사다리꼴의 넓이. 그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 x가 몇이래? 6이고 y가 몇이래? 9래. 그럼 대입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뭐야? x가 몇이라고? 6. y가 몇이라고? 9. 맞아? 우리 6 더하기 9는 몇이야? 15지. 15 곱하기 2는 몇이야? 30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 괜찮습니까? 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따라왔지? 따라왔지? 자, 천천히 적어주시고요. 또 한번 내용 얘기해 보시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은요, 다항식과 1차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내가 뜯어가지고 개념 설명을 해줄 거니까 우리 책 보지 말고 나랑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자고? 나랑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이 다항식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다자는 무슨 다자일까? 마늘 다자. 그지? 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 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일단 다항식의 뜻은 뭐야? 그러면 많은 항을 가진 식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를 내려야겠다. 그지? 왜? 내가 항을 알아야지 그럼 다항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항이라는 건 뭐냐?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덧셈으로 이어지는 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a라고 하는 친구 있지? 어때? 우리 얘를 누구한테 더하거나 뺄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뭐인 거야? 하나의 항인 거야.
맞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 한번 봐볼까? 어때?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뭘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지? 맞아? 그럼 얘는 뭐인 거야? 두 개의 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때? 내가 하나의 덧셈으로 이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만 더 예시. 좀 가장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겠지. 우리는 A 플러스 예를 들어 2A 플러스 B 플러스 3 더하기 뭐 3B라는 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덧셈이 몇 번 보여? 사실 플러스는 5번 보이지? 플러스는 5번, 하나, 둘, 셋, 4번 보이지? 그지? 근데 어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 누구랑? 2라는 친구랑 곱으로 연결되어 있지. 맞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곱으로 아니면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의 항으로서 확인을 해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린 총 얘가 항이 몇 개인 식이야? 4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봐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항이라고 했지? 자, A랑 2 곱하기 A 플러스 B랑 3이랑 3B가 지금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항이 몇 개인 거야? 네모친 게? 4개지. 그래서 4개의 항이라고. 요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항에서 이제 이 다항식에서 우리 항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들을 하나씩 더 추가해 보자. 이 항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상수항. 오케이? 상수항과 그냥 일반 항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이 개수라고 하는 친구. 개수. 오케이? 그리고 또 얘네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가볼까? 자, 상수항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은요, 문자가 없는 수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위에 있는 예시를 한번 봐볼까? 자, A 문자지. 2 곱하기 A 플러스 B 문자지. 3 문자가 없지. 3B 문자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상수항은 뭐인 거야? 문자가 없는 수. 요 위에서 예시에서는 3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A, A, B 이런 게 문자지. 맞아? 이렇게 문자가 없는 수를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면 문자가 없는 수가 상수항이면은 문자가 있는 수는 뭐야? 그냥 항이야. 근데 상수항도 항이지. 항 안에 상수항도 들어있는 것 뿐인 거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 개수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도 한번 같이 봐볼까? 오케이? 이 개수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자 하나 한번 봐볼까? 누가 있을까? 3B라고 하는 친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 3B. 맞아? 문자 B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뭐야? 3이지. 그러면 얘의 개수는 3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앞에 A라는 친구 보여 안 보여? 문자 맨 앞에 A라고 하는 친구 보이지? 그 A의 개수는 뭐인 거야? 1인 거야. 알겠어? 1 곱하기 A니까 1 곱하기 A.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우리 단항식이 뭔지 한번 이해해보자. 단항식은요 뭐냐면은요 뭘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A 그지? 또 2A
또 뭐 2 곱하기 뭐 a 플러스 b. 그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하나의 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안 됐어? 자, 이해됐지? 자, 그럼 다항식은 뭐야? 다항식은 뭐겠어?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겠지. 맞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 우리가 식이 예를 들어 a 플러스 2b. 어때? a랑 2b라고 하는 항을 더해줬지. 맞아? 그리고 또 뭐야? 4a 더하기 3ab. 어때?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항을 더해줬지. 맞아? 근데 중요한 거 어때? a 다항식도 내가 뭐라고 했어? 다항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괜찮아? 이것들을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 문제를 한번 봐볼까? 써놓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자, 얘네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봐볼까? 얘부터 한번 봐볼까? EX 항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단항식.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둘 다 이해됐지? 둘 다 이해됐지? 아, 그거 아니야. 그 문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푸는 거 그냥 봐. 내가 책 쓰지 말자고 했잖아. 나 보자고 했잖아. 나랑 친해지는 시간. 알겠지? 자, 우린 단항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단항식에서 항의 개수를 물어봐야겠지. 근데 그 항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x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x의 개수라고 불러. 오케이? x의 개수는 뭐인 거야?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 2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 둘 다 이해됐어? 자, 다음. a 플러스 6이야? 얘는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지. 그지? 왜 a랑 6을 더했잖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개수들 확인해 볼까? 개수가 두 개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을까? a의 개수와 맞아. 하나는 뭐야? 상수항이 있겠지. 오케이? 우리 a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누구? 1. 상수항은 누구? 6.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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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민기? 다항식이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개수? a 제곱의 개수. 오케이? 또 누구의 개수? a의 개수. 또 누구? 상수항. 우린 총 3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확인해 볼까? 우리 a 제곱의 개수는 누구야? a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거 1이지. 맞아? 민기야 졸지 말고 정신 차려. a의 개수는 뭐야? 마사지. a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중요시해야 돼. 부호 잘 신경 써. 마지막 상수항 누구야? 6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이런 얘들을 우리가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여기만 좀 지울게. 여기만 좀 지울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항식을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배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1차식. 오케이? 1차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차식이라는 건 뭐냐? 보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문자가 하나야. 오케이? 문자가 하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a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다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뭐 5a 플러스 8 이렇게 주어져 있지.
어때? 문자 몇 개야? A 하나밖에 없지. 심지어 이 A의 지수, A의 거듭 제곱이 1이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A제곱 플러스 2A 이거 1차식이야? 아니지. 문자는 몇 개야?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 두 개인 거야. 왜? A제곱과 A는 다르잖아. 그지? 자, 근데 봐봐. 그리고 얘는 1차식이 아니야. A의 제곱이지. 맞아? 제일 높은 놈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이라고 부를까? 2차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여기가 이름이야, 이름. 우리가 민기한테 민기 말고 시우라고 부르면 슬프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름 불러주는 거야. 외워줘야 돼. 이름은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 우리가 갑자기 선생님 시우를 보고서 왜 시우의 이름은 시우일까를 분석하지 않지. 그냥 시우가 나한테 제 이름은 시우입니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외워주잖아. 똑같은 거야. A제곱 플러스 2A가 자기 이름은 2차식이래. 근데 우리가 걔한테 너는 왜 2차식이지? 넌 1차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이유를 좀 찾아주자고. 이유는 뭐야? 제일 높은 차수. 오케이? 그니까 2니까 2차식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 3승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라는 얘가 있었어. 제일 높은 차수가 몇이야? 3이지? 그리고 얘 이름은 뭐야? 3차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차식 찾기를 한번 해보자. 자, 예시를 내가 6개 적어줄게요. 자, 1차식은 몇 개일까? 이 6개 중에서 1차식은 몇 개일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 시우, X 1차식이니? 그지? X 1차식이지. 왜? 다항식이면서 최고차항계수 1이잖아. 맞아, 아니야? 5X 플러스 6은 민기 1차식이야, 아니야? 1차식이지. 왜? 우리 뭐만 보기로 했어? 위에 있는 거듭 제곱만 봐주기로 했지. 맞아? 민기야, 얘는? 아니지. 왜?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지? 시우야,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시우? 아니야. 4잖아. 문자가 없지. 문자가 없으면 뭐야? 상수항이지. 1차식이 아닌 거야. 알겠어? 자, 중요하다. X분의 1은 1차식일까? 아닙니다. 알겠지? 우리는 1차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얘가 전제가 있어요. 뭐가? 분모가 문자가 아니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분모가 문자가 아니다. 알겠어? 알겠어? 이 포인트 기억한 상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1차식에 대해서 항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1차식에 대해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곱셈과 나눗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선생님이 꼭 써야 된다고 했던 게 있었어. 뭐였지?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지. 맞아. 다시 우리는 뭐라고? 수의 곱에 대해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신경 써야 되지만 당연히 우리가 부호도 신경 써야 되지만 내가 수의 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볼 때는 이 분배 법칙이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얘가 1차식의 곱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여서 그래.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4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내가 이 친구랑 만약 3을 곱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우린 이 3을 뭐 할 수 있어? 분배해 줄 수 있지. 맞아? 이거 분배 법칙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3을 4A한테도 곱해주고 3을 누구한테도? 3한테도 곱해주는 거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3을 따로따로 곱해주니까 4A 곱하기 3
12a.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3 곱하기 3 9잖아.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런 게 수의 곱입니다. 1차식의 곱인 거야. 이해했어? 자, 또 중요한 거. 우리 선생님이 꼭 뭐 신경 써달라고 했지? 부호 신경 써달라고 했지. 살짝만 바꿔볼게. 우리는 4a 마이너스 3한테 이번에 3을 곱할 거야. 오케이? 어때? 동일하지?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돼. 누구한테? 4a한테. 그리고 마3한테도 분배해줘야 되지. 맞아? 항은 무조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따라왔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3을 분배해줬어. 몇이야? 12a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맞아? 3하고 4a 곱한 거야. 다음 3하고 마3을 곱하겠지.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9야. 알겠어? 부호 신경 써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이제 하나 더. 이번에는 2a 플러스 3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해볼까? 자 어때? 누굴 분배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지. 누구한테? 2a하고 3한테. 이해했어? 자 2a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야? 2a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야? 마4 a. 빼먹지 말고. 그지? 다음 3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우리 마이너스 6이라고 인지해줘야겠지. 이해했어? 자 또 동일하게 부호 바꿔. 누구의? 마3 곱하기 마2로 바꾸자. 오케이? 그럼 똑같아. 마이너스 2는 2a랑 마3한테 분배해줘야겠지. 자 2a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겠어? 마4a잖아. 그지? 근데 어때? 우리 마3과 마2 곱하면 몇이야? 플러스 6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수의 곱입니다. 대신 수의 곱이 뭘로 바뀐 거야? 1차식의 곱으로 바뀐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1차식의 곱이 있으면 1차식에 뭐가 있을까? 나눗셈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하지? 역수의 곱으로 바꿔줍니다. 자 나눗셈 가보시죠. 자 나눗셈입니다. 똑같아. 내가 2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약 나눠줄 거야. 뭘로? 뭐 3분의 4로 나눈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럼 일단 얘 뭘로 바꿔야 돼? 곱으로 바꿔야겠지. 뭘로? 2a 플러스 3 곱하기 역수. 이해했어 안 됐어? 맞아? 그리고 이 4분의 3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분배. 이해했어요? 자 그럼 잘 봐볼까? 2a랑 4분의 3이랑 곱하니까 몇이야? 2분의 3a지. 맞아? 3이랑 4분의 3을 곱하니까 몇이야? 4분의 9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때? 내가 나눗셈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역수의 곱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이해했을까?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이런 나눗셈이나 곱셈들이 곱의 기호를 그대로 주고 하겠어? 아니면 없애고 하겠어? 없애고 할 거야. 오케이? 자, 예시를 한번 봐볼까? 우리가 문제에서 막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5a 마3 4 또는 이렇게 쓰이겠다. 4가 앞에 쓸 때가 많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4 곱하기 5a 마3이었던 거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배 4, 5, 20a 맞아? 4 곱하기 마3이니까 마이너스 12. 요거 이해돼? 다 이해됐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지. 오케이? 대신 중요한 거 분배할 때 어떻게 하자? 신경을 좀 써주자.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3a 곱하기 얘는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자, 이 다음 개념. 우리 방금 뭐 했어? 1차식에 곱을 했지? 그럼 이제 뭐 할까? 1차식에 곱과 나눗셈 했으니까 각자 역으로 돌아가. 우리 원래 곱 나누기 하기 전에 뭐 배웠어? 덧셈 뺄셈 배웠지? 자,
1차 함수의 덧셈. 1차 함수는 아니지. 1차식의 덧셈, 뺄셈. 오케이? 얘는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뭐냐면은요, 동류항. 요건 단어야. 우리 단어는 뭐 해줘야 된다고 했어? 외워줘야 된다고 했지. 그지? 자, 동류항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오케이? 동류항이라는 거 뭘까? 동자는 무슨 동자일까? 맞아, 같을 동자야. 같은 류는 뭔지 모르겠지. 근데 항은 알잖아. 우리 배웠잖아. 항은 뭐야?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묶음이지. 맞아? 그럼 뭐야? 같은 항? 그럼 같은 항이 제대로 뭘까? 맞아. 종류가 같은 거야. 종류가. 어떤 종류? 사용된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야. 이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 종류와 차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랑 EA라고 하는 친구 두 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사용된 문자는 둘 다 뭐지? A지. 차수는 몇 번 사용됐는지지. A의 제곱, A의 3승 이게 차수잖아. 자, 차수가 둘 다 뭐야? 1이지. 이러면 얘네들은 뭐인 거야? 동류항인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친구랑 이 B라고 하는 친구를 봐봐. 사용된 문자가 각각 누구랑 누구야? A랑 B지.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차수는 같네. 근데 얘는 동류항은 아니지. 왜? 사용된 문자가 다르잖아. 이해했어? 자, 그 다음 거. A라는 친구랑 2A 제곱을 한번 써볼까? 어때? 사용된 문자는 어때? 같지. 누구로 같아? A로 같아. 그치? 근데 차수가 다르네.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이지. 이런 경우는 어때? 다른 친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B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2B제곱. 사용된 문자가 어때? 같지? B랑 B 같잖아. 차수도 어때? 같아. 그럼 얘는 뭐인 거야? 동류항인 거야. 이해했어? 이제 우린 이 동류항이라는 게 뭔지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 볼 거야. 오케이? 우리는 뭐끼리 더할 때, 1차식끼리 더할 때, 또는 제대로 말하면 다항식끼리 더할 때, 합과 차. 다항식의 합차에서는 뭐끼리? 동류항의 개수끼리 계산한다. 알겠어? 요거는 암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A랑 3A 동류항이지? 맞아? 얘네들끼리 더할 거야. 그럼 뭐끼리 계산한다고? 개수끼리 계산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2하고 3을 더하면 몇이야? 5지. 5A라고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맞아? 자, 그러면 3A를 A로 뺐어. 동류항이지? 그럼 뭐끼리 계산한다고? 개수끼리. 개수가 몇이야? 3이지? 개수가 몇이야? 마일이지? 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3-1은 몇이야? 2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해? 2A.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했어? 그럼 요건 뭘까? A-3A. 어떻게 바뀌어? 1-3A가 되겠지. 우리 1-3은 몇이야?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2A인 거야.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안 주겠지? 그지?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아니야, 아직 예뻐.
자, 일단 1번 뭘 찾을까? 동류항 찾기.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우리 x제곱에 동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냥 x제곱은 그럼 단독으로 있는 거야. 맞아? 자, 3x랑 동류항 있어 없어? 있지? 누구야? 마이너스 2x지. 맞아? 3 상수항이지. 상수항이랑 동류항 누구 있어? 플러스 5가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동류항 찾기. 그 다음은 뭘까?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오케이? 그럼 x제곱은 그냥 x제곱이지. 맞아? 자, 3x 빼기 2x는 몇이야? x가 되겠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3이랑 5 더하면 몇이야? 8이 될 거라고. 이해했어?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럼 1번 뭘 찾아주자? 동류항을 찾아주자. 2번 뭐 해주자? 동류항끼리 계산해주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끝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것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니까 자, 예시 문제 내가 한 2문제만 더 보여줄게요. 요 친구를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2개 그냥 한번 봐줄게요. 오케이? 자, 천천히. 자, 지금 항이 2개지. 맞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맞아? 근데 전개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전개 한번 해줄까? 오케이? 자, 5를 곱해주니까 몇입니까? 20-5b. 잠깐만 이따 들어올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마무리. 3분의 1을 전개 한번 해볼까? 어때? 3분의 2랑 15b를 곱하니까 약분돼서 2, 5, 10b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집중해. 3분의 2랑 9 곱하니까 몇이야? 6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마무리. 뭐끼리?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5b나 10b가 동류항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마오랑 10을 더하는 거니까 5b. 요거 이해돼? 20과 플러스 6 상수항으로 동류항이지. 20과 6을 더하니까 몇이야? 26.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요 느낌을 살려달라는 거고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괄호 풀어. 괄호 풀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8이지. 왜? 1을 분배해 준 거니까. 오케이? 다음 마4를 분배하니까 몇이야? 마10이라고 하는 친구랑 8a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지? 그럼 동류항끼리 더해줘서 9a. 동류항끼리 더해줘서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